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예정인 승무패 18회차 해외 축구 컨퍼런스 리그 및 유로파 리그 총 7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세르브리는 벨기에 리그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암브레이덜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력이 강점이며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미드필더진의 점유율 관리와 세트피스 활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며 수비적으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야기엘로니아는 폴란드 리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번 대회에서도 저돌적인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를 적극 활용하며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를 앞세운 패턴이 주요하고 있으며 상대 진영에서 높은 압박을 가하며 기회를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원정 경기에서 실점 가능성이 높은 점이 약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역습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양상은 세르브리가 홈 2점을 활용해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하는 가운데 야기엘로니아가 빠른 템포의 역습을 통해 실리를 노리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세트피스를 중요하게 활용하는 팀이기에 프리킥과 코너킥에서의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르브리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야기엘로니아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변수가 될 수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라피드 B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구장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공격에서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진과 빠른 측면 공격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짧은 패스를 통해 조직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공중볼 장악력과 정확한 크로스를 활용한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간혹 뒷공간이 노출되는 약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냐 루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유럽 무대에서도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경험 면에서는 라피드 빈보다 부족한 점이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전술적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는 팀으로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패턴을 자주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제공권이 좋은 스트라이커를 활용한 롱볼 전술이 주요 무기이며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 수비진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탈압박 능력이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피드 B는 홈 2점을 살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바냐 루카는 수비적인 접근을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경기 흐름은 라피드 B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바냐 루카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라피드 B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며 라피드 B 승을 추천드립니다. 유르고르데는 스웨덴 알스벤스칸 리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는 팀입니다. 조직적인 전술과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이 특징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미드필드에서의 점유율 유지 능력이 뛰어나며 짧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득점이 강점이며 수비적으로도 비교적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할 때가 있으며 상대의 수비적인 운영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포스는 키프로스 1부 리그에서 최근 몇 시즌 동안 빠르게 성장하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팀입니다. 공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며 빠른 측면 돌파와 롱볼을 활용한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비율이 높아 다양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개인 전술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역습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세트피스와 개인 기량을 활용한 공격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유르고르덴이 홈 이점을 살려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파포스는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유르고르덴이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포스도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적인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유르고르덴 승을 추천드립니다. 라치오는 현재 세리에 A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도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체코 출신의 임모빌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경기에서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잘 맞아 있으며 유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홈에서의 경기력이 특히 강한 팀입니다. 반면 비토리아 플제는 체코 리그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팀이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상위권 팀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전력을 보입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예선과 유로파리그에서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라치오는 대체로 3-5-2 혹은 4-3-3 전술을 활용하며 중원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경기를 풀어갑니다. 임모빌레와 카이세도 등의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특유의 견고한 수비가 플젠과의 경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면 플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와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상대의 압박을 피해 공을 빠르게 배급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득점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플젠의 수비가 라치오의 공격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치오는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플젠을 상대로 높은 득점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모빌레의 활약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고 플젠의 수비가 이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젠은 빠른 역습을 통해 한두 차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라치오의 전력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라치오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1차전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치오 승을 추천드립니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수페르리가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도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팀은 강한 홈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입니다. 반면 보데 글림트는 노르웨이 엘리테 세리엔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올리며 유럽 무대에서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데 글림트는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팀으로 유럽 대회에서도 대형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다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빠른 역습을 주로 사용하는 팀입니다. 전방에서의 세밀한 패스와 과감한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데 글림트는 빠른 공격 전개와 측면을 활용한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특히 높은 압박과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공을 빼앗아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 두 팀은 스타일이 상반되지만 서로의 전술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따라 경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홈에서의 경험과 강한 전력 덕분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데 글림트는 빠른 역습과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원정에서의 불안정함과 경험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조직력 있는 수비와 공격진이 중요한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이며 결국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피아코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유럽 대회에서도 강력한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유럽 대회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유의 빠른 역습과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진의 깊이와 중원의 안정성이 특징입니다. 아약스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대회에서 항상 강력한 도전자로 꼽히는 팀입니다. 아약스는 화려한 공격 축구로 유명하며 빠른 템포와 뛰어난 개인 기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다만
수비 조직에서 가끔씩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혹은 4-3-3 전술을 자주 사용하며 중원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공격 전개를 합니다. 팀의 전반적인 전술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수비와 공격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스타일을 취합니다. 반면 아약스는 전통적으로 공격적인 4-3-3 전술을 고수하며 빠른 공수 전환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주로 합니다. 아약스는 공을 많이 소유하며 상대를 압박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공격 전개로 인해 수비에 허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아약스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프랑크푸르트의 강력한 수비와 맞물려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강력한 홈 경기력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아약스의 빠른 공격을 잘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약스가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압박과 빠른 역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의 홈 경기에서 아약스가 원정의 부담을 안고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므로 전반적인 전력상 프랑크푸르트가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빌바오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은 수비가 단단하고 공격진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빌바오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AS 로마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전통적인 강호로 무리뉴 감독 아래서 강한 수비 조직과 효율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경기를 보면 경기력에서 다소 기복을 보였고 특히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주로 4-2-3-1 전술을 사용하며 중원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공격진에서는 이니고 마르티네즈와 같은 빠른 선수들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홈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대를 빠르게 압박하고 세밀한 패스로 득점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AS 로마는 3-4-2-1 혹은 4-2-3-1 전술을 사용하며 팀의 전반적인 전술은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전술은 경기를 잘 통제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기회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접근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빌바오처럼 빠른 역습과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로마가 수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홈 경기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이며 로마의 수비를 흔들기 위해 빠른 전개와 압박을 펼칠 것입니다. 반면 로마는 경험이 풍부한 팀이지만 원정에서 다소 불안한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빌바오의 압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로마가 수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반격을 노리겠지만 빌바오의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과 전방 압박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빌바오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1차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바오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18회차 해외 축구 컨퍼런스 리그 및 유로파 총 7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